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의 멘토입니다. 2024년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 장이 열리지 않죠. 내일 장 시작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차트 복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 내일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우리 다보링크 보겠습니다. 다보링크는 회원님들이 많이들 공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보링크, 성호전자, 알맥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볼 텐데 이 세 종목들이 아마 회원님들께서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공략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간에 이제 또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화되기 때문에 뭐 번외편 공략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보링크 먼저 우리가 공략하기에 앞서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차트는 정고점을 찾을 때 압도적인 정고점과 거래량을 구분하면서 시작됩니다. 다른 차트에서 만약에 지금 다보링크와 같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만 뾰족 튀어나와 있다. 주변의 거래량이 매우 현저히 낮은데 하루만 이렇게 뿅 나와 있다. 그러면은 정고점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런데 거래량이 여러 개 발생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캔들도 뭐 비슷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뇌동매매를 막기 위해서 그 종목은 피하면 됩니다.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타점들을 찾다 보면은 익숙해지죠. 아, 그래.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가겠구나. 아, 이거는 삭제되고 여기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시점이 분명히 오죠.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더욱더 다양하게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첫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쉬운 거 단독의 캔들이 섰을 때 가장 강력해 보이는 무적의 캔디라고 보이는 그런 날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이길 확률이 무진장 높죠. 자, 다보링크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신 정고점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여기를 지나서 여기로 가야 되죠. 그 다음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날 같은 경우에 2월 26일이 봉이 어때요, 여러분들? 역으로 마이너스 6% 역성장한 역배열 캔들이죠. 요런 애들은 우리가 타점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타점을 잡는다면 여기와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들 측정하신 부분이 당연히 이 부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두 개의 타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상한가인 여기와 그 다음에 장대양봉 이 둘 중에 하나를 정고점으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이날을 한번 잘 보십시오. 2월 22일 날 정고점이 어떻습니까? 상한가가 깨졌죠. 상한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은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보링크가 지지와 저항을 갖게 되면 어디입니까? 지금 다보링크의 지지와 저항을 그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다보링크의 지지와 저항이고 결정가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과거의 차트들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분봉으로 이제 돌아와서 정고점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니까 어디쯤 터져야 하느냐 보니까 어디겠어요? 자, 이런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 그럼 우리가 다보링크를 봤을 때 돌파가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죠. 점점 거래량이 살짝 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집니다. 문제는 완전한 돌파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은 상당히 이제 진입하기가 좀 빡세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들어갔으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인데 여기를 노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매수 타점이죠.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래 매수를 하고 밀면 바로 손절해버리겠어. 바로 그냥 날려버리겠어. 이렇게 이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고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크게 뭐 매수에 대한 비중이 많이 있진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다시금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여기서 매수하는 분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좀 노림수를 가지고 그래 손절 각 잡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이제 승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 좀 안정적으로 가자,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 지켜보자, 이렇게 노리시는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아마 손절 각 잡고 예, 손절 각 잡고 이런 부분을 노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잘 안 나왔다가 돌파 후 눌림 주는 애들이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한가가 꼭 이런 차트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거래량도 그렇고 이쪽은 뭔가 애매한데, 그러면은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원칙이고, 이제 한 30일 넘어가시고 이런 차트 이제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개씩을 보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손절각 잡고 한번 대응해보는 거, 그렇게 이제 해보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다보링크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성호전자. 너무 이제 뻔한 종목들 말고 좀 재미난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성호전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주가가 1,600원이니까 주가가 돌파 상승을 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만나야 되나요? 눈에 띄는 거, 가장 압도적이고 가장 화려한 정고점을 선택하십시오. 그 정고점은 강력한 지지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정고점은 여기입니다. 정고점을 여기로 반드시 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보니까 어때요? 뭐 이런 위치들을 봤을 때도 뭐 이렇게 뭐 통통거리면서 뭐 중간에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결정가를 보지 않아도 이 정고점 안에 있는 결정가의 이격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뭐 대충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나올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 펼쳐져 있고, 이 지지와 저항은 과거에도 이렇게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격도가 크다. 야, 이거 또 1,000원짜리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공부를 하시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1원짜리 종목들. 뭐 1,000원대 1,800, 뭐 60원, 1,800, 뭐 42원, 1,671원. 이렇게 1원 단위로 끝나는 이런 종목들은 이격도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결정가 이격도까지 상당히 크죠. 그러면 주가가 많이 흔들어요. 많이 흔듭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비중이 많이 안 실릴 때가 꽤 있죠. 성호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이렇게 힘차게 쫙 치고 올라옵니다. 이야, 오전장 거래량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정고점 돌파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정고점 돌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예, 한번 쭉 꺼보십시오. 정고점 돌파가 이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격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를 전부 다 돌파해야 되니까, 다행히 단봉 돌파는 아니죠. 이걸 갖다가 단봉 돌파할 때도 상당히 있긴 한데, 지금 성호전자에서는 단봉 돌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쭉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매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이 구간에서 쭉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격도가 엄청 큽니다. 단타매매에서 이 정도는 이격도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한 중간 아래로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1원짜리 종목들로 해서 이격도가 큰 종목들은 반드시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영역대를 한번 그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영역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와야 되냐?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 이게 아니고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된다면은 비중이 굉장히 낮죠. 제가 가장 처음에 영상 남길 때 신호 물량으로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신호 물량에 대한 수익금만 챙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작죠. 물론 이제 금액 크신 분들 또 다를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매수가 되는 부분은 여기겠죠. 이 부분들에서 매수되고 매도, 다시 매수되면서 매도, 다시 매수되면서 뭐 매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야지, 여기 위에서 베팅 때려버리면 나머지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성급하게 여기서 절대 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딱 보고, 아, 이건 내가 놓친다 하더라도, 다 매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잡을게 하고 최대한 프레쉬 계속 눌러야 돼요. 계속 눌러야 돼요. 그래서 성호전자는 위보다 아래에서 공략하면은 굉장히 현명하고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이죠. 네, 그런데 이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잘 공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제 짬이 쌓인 거죠. 네, 실력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알맥. 알맥입니다. 왜 이 종목을 택했을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권장상황이라는 우리가 쉬운 차트들이 있죠. 그런 차트들을 공략을 다 끝내놓고 이제 뭐 좀 더 비중을 낮춰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차트를 1년치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그 차트의 정고점은 굉장히 화려한 거래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맥은 애초에 그런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종목 특성이라 그러죠. 화려한 정고점을 표기를 해놓고 뭐 여러 번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뭐 종목이 거래량이 탁 터졌다 하더라도 아 이건 정고점이라 볼 수 없어 하겠는데 이 종목은 원래 거래가 정말 안 터지는데 이렇게 한 번씩 독특하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알맥을 공략하신 회원님들은 분명히 정고점을 여기로 봤을 겁니다. 여기 외에는 알맥은 정고점 자체가 없는데 뒤로 가면 있죠. 뒤로 가면 여기 뒤에는 또 봐줄 만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고점이 없는 종목은 사실 없거든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전고점이 있고 그 전고점의 상한가라든가 장대 양봉이 깨진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략을 한단 말이죠. 알맥은 그냥 이게 이제 전고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권장사항 아니죠. 그렇죠?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화려하다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맥은 요게 뭡니까 여러분들? 저게 뭐예요? 전고점이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제 전고점이 되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고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은 여기가 전고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타점은 언젠가는 공략할지도 모른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가 올라가는 게 더 낫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그때 이제 공략하는데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이란다. 이걸 공략해서 갖고 계신 뭐 일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 주는 게 좋죠. 예, 남들도 좋아야 되고 우리도 좋으면 좋죠. 다만 이제 고점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는 예, 좀 다르지만 자, 알맥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정고점은 어디일까요? 지지와 저항도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러면은 2월 13일 기준으로 정고점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원래 끝나는 자리에 정고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고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가지고 이제 계속 횡보를 하는 거죠. 공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맥.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거래량이 터질 위치를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죠, 여기. 정고점 위치에 거래량이 터진다. 이거는 시장 결정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고점을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거래량이 터질지를 아주 높은 확률로 다 알고 있죠. 뭐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뭐 후행성 차트 뭐 후행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네.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후행성이다 선행이다 뭐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후행입니까? 차트를 보고 말하는 건 후행이죠. 하지만 우린 차트를 보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기입니다. 복기라는 말은 후행학습이라는 거죠. 이미 후행학습이라는 말을 차트 복기라는 말로 같이 쓰고 있는데 에이 후행이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말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실 필요가 일단 전혀 없고요. 장이 시작되면 모두가 똑같은 기법으로 똑같은 종목을 같은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후행일까요? 현재 진행형이죠. 가치 투자는 선행이 되겠지만 단타 스캘핑 이런 경우에는 선행 매매가 아니라 실시간 현재 진행형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여기서 딱 터지면은 현재 진행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터졌다. 진행하자. 하지만 이제 앞에서 전고점의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뒤에 터지는 돌파에 대한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앞서서 전고점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했다면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정가에서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거래량이 작다. 그러면 이제 번외편 우리가 이제 손절 각 잡고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오자. 이런 이제 전략을 취하는 어떻게 보면 스캘핑 전략이 알맥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세 종목은 모두가 특이점이 있는 꽤 난이도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쉬운 종목들은 제가 또 얼마든지 또 뭐 영상으로 남기거나 차트 남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머리는 아프지만 조금만 공부를 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퀴즈를 푸는 것처럼.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여러분들은 여기서 터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거래량이 터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매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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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지금 뭐 주가가 밑으로 쭉 내려간 경우가 보이는데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면은 여기 아래로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크게 흔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서 거래량이 부족하고 또 지금 돌파할 때도 거래량이 부족하고 정고점의 위치가 애매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손절가들이 깨졌다가 다시 복구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서 뭐 손절 쳤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이런 아래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알맥은 주의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노림수를 가지고 번외편으로 공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뭐 잘못됐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공략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오케이를 합니다.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중을 축소를 해서 학습 효과, 경험 삼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웬만해서는 우리가 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단타 매매에서 돈을 잃게 되면은 굉장히 물론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잃으면 슬픈 일인데 우리가 이제 유리한 상황에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잃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사항 지켜주시고요. 다보링크, 성호전자, 그 다음 제일 특이점이 강했던 게 알맥이 되겠죠. 요런 차트들 공부를 하시고 월요일 오늘 공부하시고 내일장 화요일 내일장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